안녕하세요. 시장의 언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국민성장펀드라는 상품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특히 수익률 14% 보정이라는 말이 자주 들리는데 정말 모든 가입자가 이 수익을 다 얻을 수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이 펀드의 핵심인 세제 혜택이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거든요. 특정 고소득 구간을 제외하면 광고에서 말하는 그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은 이 펀드의 진짜 수익률이 얼마인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 유리한 상품인지 연봉 구간별로 아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펀드의 소득공제 구조는 대체 어떻게 설계되어 있나요? 네, 소득공제는 납입액 전체에 동일한 비율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구간별 차등 적용 방식입니다. 구간별로 다르게요? 네, 납입액 3천만 원까지는 40%를 공제해줍니다. 여기가 효율이 가장 높은 이른바 골든존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3천만 원을 초과해서 5천만 원까지는 공제율이 20%로 절반이 되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까지는 10%로 효율이 더 낮아집니다. 효율이 그야말로 뚝뚝 떨어지는군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 분석은 가장 효율이 좋은 3천만 원을 납입하는 걸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가성비가 가장 좋은 3천만 원 납입 시에 최대 공제액인 1,200만 원, 이걸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통 본인 소득세율에 공제액 1,200만 원을 그냥 곱해서 환급액을 계산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율 24% 구간에 있다면 1,200만 원의 24%인 288만 원을 돌려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맞는 계산법인가요? 과세 표준이 낮아지면 적용받는 세율 자체가 더 낮은 구간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공제액 1,200만 원이 기존 세율 구간이랑 또 새로 진입한 낮은 세율 구간에 각각 얼마나 걸쳐 있는지 이걸 나눠서 계산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걸 구간 쪼개기라고 부르는데 이게 실제 환급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핵심입니다. 구간 쪼개기요? 표현이 아주 직관적이네요. 그럼 이제 실제 연봉 사례를 통해서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회초년생 연봉 4천만 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과세 표준을 약 1,800만 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세율 15% 구간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서 1,200만 원을 공제받으면 과세 표준이 60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세율 구간이 바뀌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제액 중에 400만 원은 15% 세율이, 그리고 나머지 800만 원은 6%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이걸 계산해 보면 총 환급액은 108만 원입니다. 108만 원요? 네, 투자금 3천만 원 대비 단순 수익률을 보면 3.6%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연봉 6천만 원, 과세 표준은 약 3,500만 원인 경우를 살펴보죠. 이 경우는 과세 표준이 3,500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 변동해도 여전히 15% 세율 구간 안에 머무릅니다. 그럼 계산이 간단하겠네요? 따라서 1,200만 원 전체에 15%가 적용돼서 180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단순 수익률은 6%입니다. 자, 그럼 가장 많은 직장인이 속한 연봉 8천만 원, 과세 표준 약 5,200만 원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24% 세율 구간이라서 기대가 클 텐데요. 바로 여기가 구간 쪼개기 계산이 꼭 필요한 지점입니다. 과세 표준이 5,200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내려가잖아요. 네. 그럼 공제액 1,2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만 24% 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15% 세율 구간으로 내려가서 적용됩니다. 정말요? 그럼 환급액이 생각보다 훨씬 적겠는데요? 맞습니다. 총 환급액은 198만 원, 단순 수익률은 6.6%입니다. 와, 놀랍네요. 연봉 6천만 원일 때랑 수익률이 정말 큰 차이가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광고에서 말하는 그 14% 수익률은 도대체 어떤 경우에 가능한 겁니까? 그건 연봉 1억 5천만 원, 과세 표준이 약 1억 1천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 사례입니다. 이분들은 1,200만 원을 공제받아도 과세 표준이 여전히 35%라는 높은 세율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간이 바뀌지 않는군요. 네, 그래서 1,200만 원 전체에 35% 세율이 적용돼서 420만 원을 환급받게 되고 이게 바로 14% 수익률의 정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산한 수익률은 3년 동안 3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얻는 촌수익률 개념인 것 같습니다. 돈이 3년이나 묶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세금 환급은 가입 첫 해 한 번으로 끝나지만 투자 원금은 36개월간 묶여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는 이걸 연평균 수익률로 다시 환산해야 합니다. 연평균 수익률로요? 네, 기간 다중치를 고려해서 실질 연수익률을 다시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연봉 4천만 원은 연 2.4%, 2.4%요. 연봉 6천만 원은 연 4.0%, 연 8천만 원은 연 4.4%가 됩니다. 그리고 14%를 자랑했던 연봉 1억 5천만 원 고소득자도 실질 연수익률은 9.3%로 조정됩니다. 와, 연봉 1억 미만 구간에서는 사실상 연 2에서 4%대 예금 상품이랑 비슷한 수준이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펀드를 다른 투자 대안, 예를 들어서 미국 S&P 500 지수 ETF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비교입니다. S&P 500의 기대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연 10%라고 가정해보죠. 이 펀드의 총 수익은 세제 혜택과 코스피 성장률의 합으로 결정되거든요. 네. 즉, 코스피가 얼마나 성장해야 S&P 500을 이길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연봉 4천만 원의 경우 세제 혜택이 연 2.4%니까 코스피가 매년 7.6% 이상 성장해야 합니다. 7.6%. 쉽지 않은 수치네요. 그리고 연봉 6천에서 8천만 원 사이는 세제 혜택이 연 4%대니까 코스피가 매년 5에서 6% 이상 성장해줘야 합니다. 반면에 고소득자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겠군요. 네, 연봉 1억 5천만 원 고소득자는 세제 혜택만으로도 연 9.3%로 확보하고 시작하잖아요. 아, 맞네요. 그래서 코스피가 0.7%만 성장해줘도 S&P 500을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소득이 높을수록 세제 혜택만으로도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는 구조군요. 정확합니다. 이 상품은 결국 앞으로 3년간 한국 주식시장의 성장에 대한 개인의 전망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 한국 시장의 성장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면 세제 혜택이 더해져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반대로 한국 시장이 좀 부진할 거라고 본다면요? 만약 한국 시장이 박스권에 머물 것으로 본다면 연봉 1억 5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투자 대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세제 혜택이라는 건 유리한 출발점을 제공할 뿐이지 최종 수익률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언어였습니다.